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이번은 개념 이야기를 하는 시간으로 절대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절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옳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입장이 놓이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요. 가치관 문제를 놓을 수가 있는데요. 네, 가치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절대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절대적인 가치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란 사람이 바나나를 좋아하고요, B란 사람이 사과를 좋아한다고 할게요. 네, 이 경우에 무엇이 더 절대적인 것이냐, 바나나가 더 절대적인 것이냐, 사과가 더 절대적인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사람들은 우열을 가리지 못합니다. 네, 우열을 가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절대적인 건 없고 상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건 틀린 겁니다. 왜냐면요, A란 사람 입장에서는 바나나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높고요, B란 사람 입장에서는 사과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절대성이 서로에게 다를 뿐이지 A에겐 바나나가 절대적이고요, B에겐 사과가 절대적이게 돼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를 해보면 절대적인 것이 서로 다르다. 네,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없다가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성이 있냐 없냐 했을 때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점을 우리는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몇몇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A라는 사람이 지금 당장 바나나를 택하겠지만 나중에는 이 바나나가 아니라 사과를 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이게 절대적인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성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절대적인 것들은요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적인 것들은 서로 다르다 했는데, 이 경우를 보면은 A란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럼 B란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달라지는 결과를 보게 됐죠.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조건에 따라서 절대적인 게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절대적인 게 달라지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요, 1이라는 걸 놓고 볼게요. 1을 규정할 때 우리가 사과 하나, 이것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조건을 잡아 놓는 거죠. 이렇게 조건을 잡아놨을 때 1 더하기 1을 본다면은 사과가 두 개,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엔 2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1이라는 거를 물방울로 보는 거예요. 물방울로 이렇게 본다고 해볼게요. 물방울로 놓고 봤을 때 1 더하기 1을 한다면은 이거는 1이 될 수도 있고요,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액체 1ml라고 본다면은 1ml 더하니까 2ml가 되겠죠. 반면에 이 액체 물방울을 하나하나를 한 군데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방울 큰 거 하나가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 존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존재일 수밖에 없고요, 양적인 측면, 양을 척도로 쟀을 때는 2mm라는 숫자 2로 표기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 어떤 조건을 놓고 보냐, 존재의 양적인 측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부피의 측면으로 볼 것이냐, 액체의 양의 측면으로 볼 것이냐 했을 때마다 답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존재의 측면에서 봤다면은 하나라고 하는 게, 물방울 하나 더하고 하나 더하면 물방울 하나가 되는 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액체의 양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1mm라고 1mm 했을 때 2mm 되는 게 절대적으로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답이 달라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요, 물을 끓인다고 해볼게요. 냄비에 넣고 물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기 끓이는 거죠. 이렇게 끓였을 때 불순물이 없다고 해볼게요. 불순물이 없습니다. 불순물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게 100도에서 끓는 거예요. 근데 불순물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있으면 아마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온도에 끓는 게 100.1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불순물을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불순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은 100.3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 더,
네, 이거는 평지에서 한 거예요. 이번에는 산 꼭대기에서 물을 끓인다고 해볼게요. 산 꼭대기에서 물을 끓인다고 한다면은 이건 불순물이 없을 때 100도였는데 산 꼭대기니까 기압이 약해졌기 때문에 네, 더 뭐 빨리 끓일 수도 있겠죠. 뭐 한 90도에서 끓는다고 해봅시다. 네, 이렇게 온도가 더 낮아도 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위치에 대한 공간적 조건, 시간적 조건, 그 다음에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이 그 답이 달라지게 된다. 예, 우리가 절대적으로 볼 수 있는 답이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절대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어떤 경우든 간에 이게 맞다고 한다면, 이렇게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물은 불순물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100도에서 끓일 거예요. 그게 기압이나 바람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전혀 다 고려해두지 않고 다 배제해놓고 온다면은 무조건 100도에서 끓일 겁니다. 이처럼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어떤 동일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동일한 결과값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앞서 제가 말했던 것 중에 조건이 공간적 조건, 그 다음에 시간적 조건, 그 다음에 환경적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보면 A라는 사람은 네, 지금 시점에선 바나나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긴 한데 문제로 시간이 지나면은 바나나가 아니라 사과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절대적이지 않고 이것도 절대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간적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이게 뭐 한 달 전이라고 하고 이게 현재라고 한다면요. 네. 시간적 조건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요인이 있겠죠. 환경적 조건,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생겼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달라졌다고 해서 A가 바나나를 지금 선택한 것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B가 사과를 선택하는 것을, A가 나중에 사과를 선택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절대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조건 하에서는 무조건 이건 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러한 그 특징을 가리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조건부 절대라고 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절대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조건부 절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보냐면 일단 절대라는 걸 보면은 그 무조건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보면은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을 갖지 않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무조건이라는 입장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조건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 넌 지금 무조건적인 것을 넌 조건을 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말이 틀렸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풀어보면 절대적인 것은 무조건 옳다. 근데 지금 네가 말한 건 뭐냐? 조건에 따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렸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절대적인 것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건요. 첫 번째 잘못이 뭐냐면은 절대적인 것은 무조건 옳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떤 것도 세상에 있다는 때 어떤 것도 조건을 지니지 않는 게 없어요. 조건이 없는 게 없어요. 조건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무조건 옳다. 이거는 무조건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존재나 현상이나 사건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입장이에요. 무조건적인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조건적인 건 없어요. 아무 조건도 지니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을 무조건적인 것으로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애초에 대화를 하기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보면요. 절대적인 것은 무조건 옳다라고 했을 때 이 무조건이란 말이 항상성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항상 옳아야 한다. 어느 때는 옳고 어느 때는 옳지 않으면 절대적인 게 아니다는 무조건 항상 옳아야 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항상 옳아야 합니다. 근데 절대적인 게 조건부일 때 항상 옳을 수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1이
사과 하나를 나타내는 상황이라면 이 조건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면은 1 더하기 1은 누가 계산을 해도 2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계산을 하더라도 무조건 이게 정답이요.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어요. 네. 이 규정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면요. 근데 만약에 물방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게다가 존재의 양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2라고 하면은 아닌데 물방울의 경우는 다 더하고 하면은 하나의 물방울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관점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사과에 대한 관점을 보는데 이 사람은 이 조건으로 놓고서 우리의 계산이나 이야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것처럼 보게 되지만 지금 우리의 핀트에 맞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은 무시를 해도 됩니다. 핀트에 맞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화제에 맞춰서 주제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무조건 옳다. 네, 항상성을 지닌다. 조건부 절대에서는 당연히 지닙니다. 네, 특정 조건만 제대로 계속해서 주어지고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항상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무조건 옳다라는 말은 저의 입장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네, 절대적인 것은 없냐라고 했을 때 절대적인 것 있고요. 있다고 할 수 있고 있는데 이게 상대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절대적인 것은 상대적이다 라고 해서 상대적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네, 상대적 절대성. 그래서 절대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절대적인 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거는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조건에 따라서 상대적이게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건부 절대란 개념도 도출이 되는 거고요. 조건부 절대는 조건만 동일하다면 무조건 옳게 됩니다. 네, 1에 대한 조건이 동일하다면요. 이렇게 무조건 옳아버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사고를 유연하게 해야 네, 절대성을 인정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은연중에 우리는 절대적인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 상대적인 것만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태도, 입장을 견지하는 태도들은 약간 멀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절대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정답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책을 제대로 읽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